어제 저녁 식탁에서 반찬 그릇에 손을 뻗다가 옆에 있던 국그릇을 쏟으신 적 있으신가요? 손자 얼굴이 흐릿하게 보여서 가까이 다가가서야 누군지 알아본 적은요? 길을 걷다가 계단인 줄 몰라서 헛발을 디딘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면 그냥 실수려니 하고 넘기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해지면 제일 먼저 안경부터 바꾸러 가십니다. 안경을 새로 맞춰도 여전히 뿌옇게 보이면 그때부터 약국에서 눈 영양제를 사 모으기 시작하죠. 루테인, 오메가, 빌베리, 이름도 어려운 영양제들이 서랍 가득 쌓입니다. 한 달에 10만원, 1년이면 1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쓰면서도 정작 눈은 계속 나빠지는 느낌만 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여쭤봅니다. 오늘 아침에 뭘 드셨어요? 물은 하루에 몇 잔이나 마시세요?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는 얼마나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침은 간단히 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 물은 목마를 때만 조금씩,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신다고요. 바로 여기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78세 김정자님은 영양제는 한 알도 안 드시는데 안경 없이 신문과 성경책을 또렷하게 읽으십니다. 손자들 사진을 휴대전화로 직접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시고 저녁에 뜨개질하실 때도 돋보기 없이 바늘귀에 실을 꿰십니다. 나이가 80에 가까운데 눈은 60대 초반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병원에서도 자주 듣는 분이죠. 그 비밀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니 값비싼 특별식이 아니라 우리 집 냉장고에서 늘 볼 수 있는 음식 3가지와 집에서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눈 마사지와 스트레칭에 있었습니다. 김정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아침마다 챙긴 음식 습관과 저녁마다 5분씩 한눈 관리가 이제 와서 이렇게 고맙다고요. 영양제병만 쌓아두고 식탁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5년 뒤에는 손자 얼굴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10년 뒤에는 혼자 길을 걷는 것조차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시던 독서도 뜨개질도 화투도 하나씩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노화로 인한 눈 문제와 안구 건조를 연구해온 박사 안호균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눈 건강은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의 식탁과 작은 습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양제 10통보다 냉장고 속 음식 3가지가, 비싼 안약 10병보다 하루 5분 눈 스트레칭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눈은 요즘 어떤 게 가장 불편하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와 함께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오랫동안 상담을 이어온 72세 박영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눈이 자꾸 건조하고 칼칼해서 주변에서 좋다는 눈 영양제를 종류별로 다 사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루테인, 점심에 오메가, 저녁에 빌베리까지 하루 3번씩간 맞춰서 꼬박꼬박 챙겨 드셨죠. 영수증을 모아보니 1년에 드는 비용만 해도 140만 원이 넘더군요. 그런데 정작 눈은 시원해지질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붙어서 억지로 떠야 하고 낮에는 글씨가 번져 보이고 저녁만 되면 눈이 너무 아파서 텔레비전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손자들이 오면 얼굴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장을 보러 가도 가격표를 읽을 수가 없어서 점원한테 계속 물어봐야 하는 게 창피하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단과 생활 습관을 차근차근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아침은 대충 식빵 한 장에 잼 발라서 커피로 넘기고 점심은 라면이나 국수로 때우고 저녁만 제대로 드시는 편이었습니다. 물은 하루에 2~3잔 정도밖에 안 드시고 목이 마르면 커피나 보리차로 채우셨죠. 눈이 건조하면 그냥 참고 버티다가 너무 힘들면 인공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것도 아까워서 하루에 한두 번만 쓰고 계셨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텔레비전 시청 습관이었습니다. 아침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저녁 뉴스까지 하루에 5시간은 기본으로 보시는데 화면하고는 2팔 길이도 안 되는 거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휴대전화로 손자들 사진 보실 때도 코앞까지 갖다 대고 보시고 한 번 보기 시작하면 1시간씩 눈도 안 깜빡이고 계속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먹고 박영자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는 잠시 내려놓고 냉장고와 부엌에서 눈에 좋은 음식 3가지를 꺼내서 매일 챙겨 먹어보자. 그리고 눈 마사지와 스트레칭 몇 가지를 함께 해보자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만으로 될까? 영양제도 안 듣는데 음식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죠. 그래도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아침마다 계란에 들기름 한 숟가락 둘러서 드시고 점심 후에는 홍시 1개씩 드시고 저녁에는 블루베리 당근 주스 1컵씩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수건으로 눈 찜질 5분씩,
텔레비전 볼 때마다 먼 곳 가까운 곳 번갈아 보기, 휴대전화 볼 때는 30분마다 눈 깜빡이기 운동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음식과 습관 몇 가지를 바꾼 지 2달 즈음 지나자 박영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저녁만 되면 눈꺼풀이 내려앉는 느낌이 확 줄었다. 불을 끄고 누워서도 눈이 칼칼해서 괴롭던 게 많이 편해졌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붙어있는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요. 무엇보다 장 보러 갔을 때 가격표를 이제는 혼자서도 읽을 수 있게 됐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눈이 점점 더 나빠지는 느낌에서 서서히 멈춰 서는 느낌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손자들 얼굴도 또렷하게 보이고 좋아하시던 십자수 자수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눈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눈이 유난히 편안한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 계란이 빠지지 않고 그 위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 드신다는 점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고 들기름에는 오메가 지방산이 많아서 황반과 눈물층을 함께 도와줍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황반이 상대적으로 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메가 지방산은 눈물의 겉부분을 이루는 지방층을 튼튼하게 해서 눈물이 빨리 마르지 않도록 돕는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자료를 보면 들기름의 오메가 지방산이 눈 건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76세 이명자님은 평생 계란이랑 들기름을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눈이 침침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검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 또래에 비해 황반과 눈물층 상태가 의외로 좋았습니다. 알고 보니 젊을 때부터 아침마다 계란에 들기름을 뿌려 드신 습관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명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들기름 짜서 먹는 게 당연했는데 그게 이렇게 눈까지 지켜줄 줄은 몰랐다고요. 아침이나 점심에 계란을 한 개 구워 드시되 들기름은 가열하지 말고 완성된 계란 위에 한 숟가락 빙 둘러서 드셔보세요. 반숙이든 완숙이든 상관없지만 기름은 마지막에 얻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 3일 이상만 꾸준히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 프라이든 삶은 계란이든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해서 오래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줄어듭니다. 또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맛과 향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된 들기름에서 쩐내가 나면 과감히 버리시는 게 눈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들기름 한 병이 아깝다고 억지로 드시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성분을 드시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계란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들기름을 이렇게 곁들여 드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을과 겨울철에 특히 추천드리는 과일이 바로 홍시입니다. 홍시는 비타민 A의 보고라고 할 만큼 눈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건조한 계절에 눈이 자주 쉬고 뻑뻑한 분들께 아주 잘 맞는 과일입니다. 홍시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 A양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해외 복권기관 자료를 보면 비타민 A가 부족한 경우 각막이 마르고 상처가 잘 생기며 야간 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는 각막 손상이 적고 눈이 덜 건조하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타민 A 결핍이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73세 윤말수님은 겨울만 되면 눈이 쉬고 눈물이 계속 흘러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인공 눈물을 써도 잠깐뿐이라며 저를 찾아오셨는데 상담을 통해 가을부터 홍시를 간식처럼 챙겨 드시고 홍시와 우유를 섞은 스무디를 주 3회 정도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2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아침에 눈을 뜰 때 붙어있는 느낌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윤말수님은 특히 밤에 히터 틀고 주무셔도 예전처럼 눈이 따갑지 않다며 정말 신기해하셨습니다. 홍시 2개의 과육을 떠서 우유 1컵과 함께 갈아 드시면 좋습니다. 너무 달게 드시지 말고 가능한 한 그대로의 단맛을 즐겨보세요.
변비가 걱정되신다면 꼭지 주변의 단단한 부분은 조금 도려내고 쓰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믹서기에 갈 때 얼음 2~3개 넣으면 시원하고 목 넘김도 더 좋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반 개에서 1개 정도로 나누어서 드시고 다른 단 음식과는 겹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시는 당분이 높은 과일이라서 한꺼번에 여러 개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홍시를 간식으로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눈속 빛을 느끼는 세포와 눈 주변 모세혈관을 동시에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적응이 느려지고 눈이 빨리 피로해지는 분들께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적응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이런 분들께 블루베리와 당근 조합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과 유럽 연구팀들이 진행한 조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눈의 피로감이 줄고 망막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눈점막과 각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일본 한 대학 연구에서는 블루베리 섭취 후 야간 시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69세 최병호님은 밤에 운전만 하면 눈이 빨리 피로해지고 불빛이 번져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점심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과 당근 반 개를 갈아서 주 4회 이상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3달 정도 실천하신 뒤에는 야간 운전이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병호님은 특히 터널 들어갔다 나올 때 적응하는 시간이 확 줄었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한 줌, 당근 반 개, 물 1컵, 꿀 약간을 넣고 갈아 드시면 됩니다. 당근 껍질에는 좋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근은 껍질 바로 아래에 영양소가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믹서기가 약하시면 당근을 작게 썰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블루베리는 생으로 오래 두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냉동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이 경제적이고 안정적입니다. 당근은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하루 1개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조절해 보세요. 당근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손바닥이 노랗게 변할 수도 있는데 이건 위험한 건 아니지만 양을 줄이시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블루베리나 당근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두 가지를 함께 갈아 마시는 방식이 부담 없이 실천 가능해 보이시는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눈을 더 지치게 만드는 습관을 그대로 두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짠 음식, 단 음식, 야식은 눈 주변 혈관과 전신 혈류에 부담을 줘서 눈 피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국물을 남김없이 다 드시는 습관, 과자를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 습관, 밤늦게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걸 드시는 습관이 눈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듭니다. 염분과 당분 섭취가 많은 식단을 유지하는 그룹에서 혈관 관련 질환뿐 아니라 눈 속 미세혈관 문제도 함께 증가한다는 보고가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르면 눈으로 가는 혈류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한암과학회 자료에서도 고혈압과 당뇨가 눈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0세 서길자님은 매일 과자와 단 음료를 즐기고 국물도 남김없이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눈이 자꾸 침침하고 머리가 뻐근하다고 하셔서 간을 줄이고 단 간식을 과감히 끊는 대신 앞서 말씀드린 음식 3가지로 간식을 바꿔보시도록 했습니다. 3달 후에는 눈 주위가 덜 붓고 아침에 눈 뜰 때의 무거움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서길자님은 특히 얼굴 붓기가 빠지니까 눈도 훨씬 시원해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단과자는 일주일에 1~2번으로 줄여보세요. 대신 홍시 스무디나 블루베리 당근 주스를 간식으로 대체해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지시겠지만 2주 정도만 참고 견디시면 입맛이 바뀌면서 오히려 짜고 단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줄이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줄이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바꾸는 것이 오래갑니다. 오늘은 국물 반만 먹기, 내일은 과자 한 봉지 대신 반 봉지만 먹기, 이렇게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식탁에서는 짠 음식과 단 음식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나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식습관이 있으신지요? 눈물도 결국 우리 몸의 수분에서 나옵니다. 몸이 늘 마른 상태라면 아무리 인공 눈물을 써도 근본적으로는 건조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물 섭취는 눈 건강의 기본입니다. 입이 마르고 소변색이 진하다면 이미 몸이 수분 부족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하루 물 섭취량이 적은 그룹에서 안구 건조 증상이 더 많이 보고되고 물을 늘린 뒤에 자극감과 이물감이 줄어든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에서도 안구 건조증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68세 김성부님은 커피와 차는 자주 마시지만 물은 거의 안 마시는 편이었습니다. 눈이 맵고 모래 낀 느낌이 계속돼서 기본부터 다시 잡자고 하루 2리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컵으로 6잔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도록 안내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저녁만 되면 유리조각이 들어간 것 같다던 느낌이 조금씩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김성부님은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서 처음엔 불편했는데 눈이 편해지니까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두 잔, 오후에 두세 잔 정도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방식이 눈에도 몸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식탁 위, 거실 탁자, 침대 옆에 물컵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장이나 콩팥 기능에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갑자기 많이 늘리기보다는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물을 커피나 탄산음료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잘 지켜보시면 됩니다. 커피는 오히려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나요? 막상 세어보시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탁부터 정리하고 나면 이제 생활 속에서 눈을 직접 풀어주는 방법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눈꺼풀 안쪽의 기름샘은 눈물의 겉부분을 이루는 지방층을 만들어줍니다. 이 기름샘이 굳거나 막히면 눈물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따뜻한 찜질은 이 기름을 부드럽게 녹여기를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에 버터가 굳어 있다가 따뜻한 곳에 두면 부드러워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얇은 눈 주위가 쉽게 화상을 입습니다.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고 편안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뜨겁다는 느낌이 들면 조금 식힌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짜낸 뒤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두었다가 식으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루에 한 번, 최소 주 3회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찜질 후에는 눈꺼풀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쓸어주듯이 마사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시면 눈도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눈 찜질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몇 분 정도 하시는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 안에는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고 이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늘 가까운 것만 보면 이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라서 쉽게 지치고 굳어집니다. 멀리와 가까이를 번갈아 보는 운동은 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팔을 쭉 폈다가 접었다가 하면서 팔 근육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무리해서 오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면 잠시 쉬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30초만 해도 충분합니다. 팔을 앞으로 뻗어 엄지손톱을 눈앞 약 30cm 거리에서 바라보며 10가지 천천히 셉니다. 그 다음 창밖 먼 건물이나 산, 하늘을 보면서 다시 10가지 셉니다. 이것을 3번 정도 반복하면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1시간 이상 보셨다면 꼭 한 번씩 해보세요.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먼 곳을 바라보시나요? 요즘 생활을 떠올려 보시면 대답이 나오실 겁니다.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지만 화면에 집중하면 깜빡임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눈을 덜 깜빡이면 눈물막이 금방 마르고 각막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잘 생깁니다. 정상적으로는 1분에 약 15번에서 20번 정도 깜빡이는데 화면을 보면 그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너무 세게 눈을 꽉 감았다 뜨면 눈 주변 근육에 긴장이 올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충분히 감았다 뜨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힘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감았다 뜨시면 됩니다. 약 4초에 한 번씩 1분 동안 눈을 의식적으로 깜빡여 보세요. 눈을 꽉 감았다가 천천히 뜨는 것을 15번 정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모니터 옆이나 식탁 위에 깜빡이라는 메모를 붙여두면 습관 들이기에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 알람을 30분마다 맞춰두고 알람이 울리면 깜빡이기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볼 때 눈을 얼마나 자주 깜빡이시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아마 눈을 오래 뜨고 계실 수 있습니다. 눈동자 주변에는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근육이 6개 있습니다. 같은 방향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이 근육들 중 일부만 쓰이게 되고 다른 근육은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눈동자를 크게 움직이는 스트레칭은 이 근육들을 골고루 쓰게 해줍니다. 온종일 앉아만 계시면 다리 근육이 굳는 것처럼 눈 근육도 안 쓰면 굳습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억지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약간 당기는 느낌이 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눈 근육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고개는 가만히 두고 눈동자만 왼쪽 끝까지 보며 새까지 세고 이번에는 오른쪽 끝까지 보며 새까지 셉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위와 아래, 그리고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를 번갈아 보며 진행해 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세트씩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때마다 거울 보면서 한 번씩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눈동자를 이렇게 크게 움직여 본 지가 언제이신가요? 오늘 한번 침대에 눕기 전에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눈앞에 가까이 있을수록 눈 근육이 더 많이 긴장합니다. 또 화면이 눈보다 위에 있으면 눈을 더 크게 뜨게 되고 아래에 있으면 덜 뜨게 되어서 건조감이 조금 줄어듭니다. 의외로 간단한 조정만 해도 눈 피로가 꽤 달라집니다. 화면과 눈의 거리가 10cm만 달라져도 눈의 피로도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의자 높이와 화면 위치를 갑자기 크게 바꾸면 허리나 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눈뿐 아니라 전체 자세가 편안한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며칠에 걸쳐 조금씩 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은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에 두고 얼굴에서 팔 길이 정도 떨어진 거리를 유지해 보세요. 글씨가 너무 작게 느껴진다면 화면을 당기지 말고 글자 크기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는 글자 크기 조정이 쉽게 되니까 부담 없이 크게 키워서 보세요. 여러분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은 지금 얼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한번 자로 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내 공기가 건조하면 눈물도 더 빨리 말라버립니다. 겨울철 난방을 많이 하는 환경에서는 안구 건조가 훨씬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습도가 40% 이하로 내려가면 눈물 증발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습기를 쓰실 때는 물통을 자주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공기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물통을 깨끗이 씻고 물은 매일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침실이나 거실에 젖은 수건을 널어두거나 작은 가습기를 활용해 보세요. 바람이 바로 얼굴로 오지 않도록 선풍기나 온풍기 방향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난방기 바람이 직접 얼굴로 오면 눈물이 순식간에 마릅니다.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것도 습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댁 실내 공기는 요즘 어떤가요? 입술이 자주 트고 목이 마른다면 눈도 이미 많이 마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함께 잡아주면 눈은 생각보다 훨씬 잘 회복하려고 움직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값비싼 눈 영양제 대신 우리 집 냉장고와 식탁 그리고 집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눈 관리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눈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나마 영양제라도 챙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바로잡고 싶은 오래된 상식입니다. 영양제를 먹으면 뭔가 하고 있다는 안도감은 들지만 정작 눈은 계속 나빠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반대로 제가 현장에서 느낀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계란과 들기름, 홍시, 블루베리와 당근 같은 음식으로 황방과 눈점막, 눈물층을 함께 챙겨준다. 둘째, 따뜻한 눈찜질과 스트레칭으로 눈 주변 근육과 기름샘을 풀어준다. 셋째, 짜고 단 음식, 과한 야식과 화면 사용 습관을 정리한다.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실천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생각보다 큽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글자가 빠져 보이고 밤이 되면 눈을 뜨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워집니다. 좋아하던 책과 텔레비전, 사람 얼굴 보는 즐거움까지 하나둘씩 멀어질 수 있습니다. 손자들 얼굴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길을 걷다가 계단을 못 보고 넘어지고 장 보러 가서도 가격표를 못 읽어서 남한테 계속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단순히 시력이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뿐하고 하루 종일 눈이 덜 칼칼하고 저녁에도 신문과 휴대전화를 편하게 볼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됩니다. 손자들하고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편하게 볼 수 있고 성경책이나 불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시죠? 눈이 편안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계란 1개와 생들기름 1숟가락을 올려보시고 밤에는 잠자리에 눕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눈찜질 10분만 해보시라고요. 이 2가지만 일주일만 이어가셔도 눈이 예전과 조금 다르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주일 후 거울을 보시면 눈 주위 부기가 빠지고 눈빛이 맑아진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눈 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시면 훨씬 쉽고 재미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계란 드실 때 배우자분이나 손자들한테도 들기름 둘러서 같이 드시자고 권해보세요. 저녁에 눈 스트레칭 하실 때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챙겨주고 응원해주면서 습관으로 자리 잡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눈뿐 아니라 전신 혈관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간단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더 깊이 있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혈압과 혈당이 함께 걱정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눈 건강과 혈관 건강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나는 이것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